안녕하세요. KRE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김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그 질문들 한번 대답을 좀 해볼게요. 융자 가능 금액 측정해도 그게 몇 개월만 유효하지 않은가요? 이거 프리어프블 얘기하시는구나. 자, 융자 가능 금액 측정하는 거는 이제 프리어프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어프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파이낸셜 상황에 따라서 융자 가능 금액을 측정해보는 그 과정을 프리어프블이라고 하는데, 보통 프리어프블 같은 경우는 집 보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그 프리어프블이에요. 왜냐면 보통 집 사고 싶다 그러면 집부터 보시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융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월페이먼트 그런 거 싫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융자 가능 금액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프리어프블 레터 받고 그게 얼마 동안 유효하냐, 그거는 그닥 큰 차이는 없어요. 본인의 그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인컴이 바뀌지 않았고 본인의 지출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그 프리어프블 레터는 계속 유효해요. 물론 이자율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더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금액이 융자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자율이 더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작은 금액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유효하다고는 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특별한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프로모션을 받았어. 세일즈 포지션에 있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된 거야. 그러면은 월 뭐 수입이 한 달에 뭐 1,000불이 올라갔다든지 뭐 2,000불이 올라갔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금액이 또 확 바뀌거든요. 이것도 있다. 만약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셨다. 그러면 또 그 프리어프블 레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가 차 샀는데 내가 코사인 해줬다. 이거 절대 금물이에요. 집 사실 때. 또 물론 본인 빚을 늘리시는 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3개월이 유효하다, 뭐 6개월이 유효하다 이런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파이낸셜 스테러스가 동일하다면 큰 문제 없이 그 비슷한 걸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번 금액 측정하는 건 신용에 안 좋다고 하는데, 보통 프리어프블 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딧을 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안 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 회사에다가 프리어프블 레터를 맡기시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전부 크레딧을 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에는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또 뭐 3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또 다시 프리어프블 레터 받아보시겠다 그러면은 그 크레딧런을 다시 하는데, 그걸 하드 인쿼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크레딧 그 스코어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닥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진 않아요. 보통 뭐 5점 요 정도 차이는 나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뭐 갑자기 융자 뭐 이자율이 그닥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물론 이제 한 서너 군데 띄워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건 문제가 되긴 하겠죠. 보통 이제 프리어프블 레터 받으시려고 하면 한 2군데 정도 띄워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프리어프블 레터 받고 얼마 만에 집을 살 수 있느냐,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본인 집을 구매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집 찾고 한 2달 정도 에스크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 계약이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다. 그럼 그때 나 같으면 한 4개월, 5개월 전에 이미 집 하우스 헌팅 할 것 같아. 왜냐면 차라리 렌트비 한두 달 더 내는 게 나아. 집주인이 다음 테너트 여기 들어올 건데 이래버리면은 오도가도 없어가지고 막 저기 호텔 가서 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넉넉하게 한 4, 5개월 전에 하우스 헌팅은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뉴욕에서 첫 집 장만을 위해서 막 집 쇼핑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아는 게 없네요. 바이어도 컨트랙터가 필요한가요? 컨트랙터는 뭐지? 공사하시는 분? 저는 그냥 레드핀에서 보고 오픈하우스 다니고 있는데 이분 큰일 났네. 집 사고 싶은데 집 쇼핑 그냥 집만 보고 다닌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첫 번째,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우선 본인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는 게 좋죠. 이게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집 보는 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선 뭐 해야 되는지부터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아까 방금 전에 대답해 준 거 집부터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부터 지금 본대잖아. 이게 딱 초보 바이어 행동이거든. 우선 융자부터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2년치 세금 묶어서 2달치 월급 명세서 2달치 뱅크 스테이트먼트 요거 3개 가지고 융자 회사를 먼저 가셔야 돼요. 본인 은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융자 브로커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W2이신 분들은 아무 은행이나 가셔도 돼. 하지만 자영업이신 분들은 융자 브로커 찾아가셔야 되고요. 이제는 바이어도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전에는 셀러가 커미션을 줬는데 이제는 바이어가 커미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집을 보러 다니실 때도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뭐 앞으로 90일 동안은 다른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바이어 독점 계약서를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보통 90일 정도.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은 다른 바이어 에이전트를 하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바이어 에이전트를 누굴 쓸 건지 한 2-3명 정도 인터뷰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좋은 분하고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우선 이분은 집 쇼핑 시작하셨는데 뭘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여기 링크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집 구매하시는 방법 알아보십시오. 앞으로 2년에 한 채씩 늘려나가서 10년 후에 5채 정도를 목표 삼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영상에서 가능은 한데 이건 은퇴 계획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에는 너무 느리다 라고 했는데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이거부터 내가 먼저 전제를 깔고 갈게요. 부자는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풀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막 저런 거 같지 막 그 뭐지 소림사에서 옛날 그 쿵푸 마스터들이 지나가듯 한마디 하고 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우선 하이 리스크로 가셔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막 쥐어 터지면서 돈 잃어가면서 투자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수익을 막 내려고 쥐어 짜면서 공격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야 너 그딴 식으로까지 해서 돈 벌어야 돼? 라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큰 집 사서 룸쉐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은 야 그런 거 해야 돼? 구질구질하게 뭐 돈 안 내면 어떡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거 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를 택하셔야 된다. 10년 후에 5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 봐요. 2년에 한 채씩 늘려나간다고 했는데 늘려나가서 그 집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을걸요? 10년 후에 5채 생겼어. 그래도 그 부동산들에서 나오는 수입 거의 없을 거예요. 나와봤자 뭐 한 1,000불, 뭐 2,000불 될 거야. 그거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안 돼. 본인이 하는 일 그만둘 수 있어요? 안 돼. 그냥 한 30년 후에 나이 60 먹었을 때, 나이 70 먹었을 때 만약에 그 집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페이오프를 했으면 그때 가서 한 집당 뭐 한 2,000불, 3,000불, 뭐 4,000불 렌트비를 걷는다면 뭐 5채, 뭐 한 10채가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한 3만 불 정도, 뭐 4만 불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냈다 한다면 그러면은 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겠죠. 경제적 자유를 은퇴하고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내가 뭐 40살 이전에 얻겠다라는 게 안 된다는 거지. 60, 70대에서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느리다라고 난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이 리스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또 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망하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질 것이고 어찌되건 난 하이 리스크 하라고는 안 했어. 솔직히 내가 하이 리스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물론 깨진 것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고 돈 까먹은 것도 많고 뭐 좌충우돌이지.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들보다 더 벌 수 있는 포텐셜이 생겼잖아.